미국의 해외 파병 국가 중에서 1, 2, 3, 4등이 옛날에는 독일이 1등이었죠. 예. 지금 아마 일본일걸? 지금 일본으로 바뀌기 예. 아마 숫자 비슷한데 하여튼 일본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예. 우리가 아마 3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우리하고 일본을 합하고 괌까지 합하면은 절대적이죠. 독일의 3배입니다. 알래스카까지 합쳐야죠. 알래스카에 합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은 정말 한반도를 포기 못해요. 기회비용으로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 비참하고. 그러니까 이놈의 쌀 이충근 박사가 전원적인 이야기를 잘했는데 예. 미국은 여기에 주둔을 하면서부터 한미동맹을 첫 시작을 하면서부터 동맹파와 그다음에 소위 방치파, 소위 태진파와 동맹파가 싸움을 계속 해왔고 6.25를 전후로 한 시점에서부터 다 해왔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근데 그게 선별적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뺑 돌아가지고 빼내야 된다 저거 신이 없는 놈 이러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지금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 혹은 소련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세상이 시장 경제로 통합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중국까지 들어와서니까. 근데 중국이 역제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의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모험주의적이고 위험한 역주행을 하는 정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호소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한미동맹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자국적 미국 국민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가장 모범적인 우리의 파트너이고 신뢰의 파트너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핵에 대해서 가장 유효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자유의 국민이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는 중국을 겨냥한 비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수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상업주의 지금 핵 무장론 아니 상상할 수 있는 것하고 가능한 것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죠. 좀 섭섭하면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는 계산을 해서 프루던트하게 분별심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세계사의 이 변동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한테 결여된 게 소위 조선 지식인의 이 밑도 끝도 없는 명분주의입니다. 지 생각이 옳다 그러면은 남의 생각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남의 존재를 부인을 해버려요. 우리 전례 문제 가지고 제사 어떻게 지내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살인과 해서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의 제1과제는 저는 정치학자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 호구지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걱정, 국가 걱정하는 지식인이 말하자면 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1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조선반도, 평양식으로 이야기해서 조선반도 혹은 한반도 혹은 우리 한민족의 지식인의 운명은 제1의 과제도 밖의 큰 우리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이 밖의 격차, 밖의 파도 이것을 엄밀하게 전략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밖에 파도가 잘못 치면 망해버리는 존재가 망할 수가 있는 나라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근대 이전에는 그냥 문만 걸고 잠그고 있으면은 병자호란
뭐 임진왜란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냥 저기 대륙에서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그랬죠. 그냥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남의 집 숟가락 가지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즉 예. 그런 측면에서 근대 이후에 사실은 1948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 지독한 명분주의의 이 파괴주의 이걸 끊고 세계사로 합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남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의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의 해양 무역을 통한 세계 시장 경제의 합류였고 근데 이걸 지금 역주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제어력을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제도권 뭐 하고 있느냐. 자기의 오늘의 빵의 이익만 생각을 해서 과거에 구축된 구조도 생각 안 하고 미래의 운명도 생각 안 해요. 전체주의 블록에 대한민국이 합류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가 붕괴. 세계 질서도 붕괴하고. 제가 그걸 다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미국이 이 한반도로 손을 놓을 수 있냐? 손을 놓으려면은 미국 3, 4억 명의 인구의 IQ 총합이 300점 정도 돼야 손을 놔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평균 IQ가 0.00000001쯤 돼야 손을 놔요. 그게.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우선 첫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해방공간과 6.25 그 이제 53년에 저희가 그렇죠. 한미 동맹이 확정이 됐는데 룰이 이 과정에서 보면 미국 진짜로 저거 남는 장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아니 전 세계에서 저희가 제일 자원 없고 못 사는 나라였잖아. 아니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960년대 중반만 해도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은 건물은 저기 지금 역사박물관 자리,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미 대사관, 그다음에 장충동에 있는 장축체육관이에요. 이거요. 6.25 끝난 다음에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두 번째로 첨단 건설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필리핀이었어요. 네.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필리핀에 고매하신 엔지니어들과 건축사들께서 오셔서 지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가서 1945년 대한민국이라는 게 얼마나 개황당했냐 이거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게 뭐였는지 아는 건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스탈린과 모택동이 힘을 합쳐서 밀고 내려오는 공산불락의 군사팽창주의를 막아냈다는 거가 미국이 들인 인풋에 비하면 그 아웃풋이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미국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원래 막아낼 수 없는 게임인데 이게 딱 마감으로 해서 미국이 딱 그 저기 냉전의 최전선을 가장 강력하게 형성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우리는 야 그래 전 세계 문명을 대표해서 우리가 냉전 최전선 할게. 그 자리가 우리 살 자리야. 그렇게 해서 우리 선배 세대는 그 자리를 선택한 거 아니야. 우남 이승만에 의해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미국한테 어마무시한 전략적 가치를 안겨준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성공했잖아요. 세계 시장 속의 수출 경제로. 이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한테 우리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새마을 정신을 퍼뜨려 말하자면 그 새마을이라 이름 붙이다 아니면 간에 자조 정신을 퍼뜨렸고 더 나가서 80년대부터는 처음에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동구권, 그 다음에 소련 해체. 이 공산권들이 스스로를 해체하고 재조직할 때 저기를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권 해체의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전파들이 전체주의에 파리들이 전체주의에 그냥 겁질려 가지고 지금 발휘하고 국내적인 권력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정확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미국이 강제한 거로 선전을 해요. 선배 세대의 아니, 선택이에요. 선택이죠. 예, 이승만과 박정희가 리드하는. 그 다음에 선배 세대의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소위 백년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개별서를 내세우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미국과 일본에 부역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한 부역한 자는 현대 문명의 부역한 자예요. 그렇죠. 현대 문명에 우리는 나도 말할게. 나 현대 문명에 부역하는 자고요. 나는 인류에 부역해. 그렇죠. 우리 선배 세대 부역자 맞아. 컬래버레이터 협력자 맞아. 근데 그 뭐에 부역했냐? 삶에 부역했고, 생명에 부역했고, 인류에 부역했고, 문명에 부역하고. 그죠. 흥분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로. 그건 부역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아주 내가 이것들 하여간에 위대한 역사는 그건 창조적 선택이었어요. 네. 그게 네. 선택이었고 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정말 중국의 그 황구시보에 네. 국장이라는 친구가 한 4년 됐네. 4년 전에 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를 하고 있느냐. 미제국주의에.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마침 서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후배뻘 되는 그래서 내가 딱 그 소리를 듣고 저보다 10여 년 아래라서 서울대학 다닐 때 그동안 내가 아주 전대를 하다가 야, 이 친구야. 너 서울대학 졸업했지? 그리고 서울대학에서는 1년만 위라도 한국말은 내가 깐다는 소리 안 하고 내 말을 하대하마. 오케이. 당신 국제정치를 어떻게 배웠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긴장을 하길래 대한민국은 세계 동맹사에서 약자가 조그마한 스몰 스테이트가 great power를 인바이트해서 같이 엮어 넣어서 공영을 한 경우는 없었어. 자, 그럼 역으로 중조동맹, 마오 동지 아들까지 이뤄가지고 중조동맹을 한 혈맹이라고 하는 니네들이 그 북한과의 동맹. 그게 너희들은 제국주의 지배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서 너 그 지금 과연 북조선이 좀 핵을 가지고 흔드는데 중국 시진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면 화근이 될 것 같아? 나는 부담도 아니고 화근이 될 것 같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추론대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민지 나는 100번 하겠어. 아까 우리의 창조적인 선택에 의해서 문명을 선택한 거야. 중국이 전체주의 마오의 그 황당한 대약진과 홍위병을 통해서 6천만이 희생된 그 암흑의 야망적인 폭란의 그 천하대란의 세계를 겪고 미국이 안아줘서 미국 시장에 가서 지금 큰 소리 치는데 지금 우리한테 내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공부 좀 더 해.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전체주의 국가라고 해서 내 같은 자유로운 지성한테 그런 헛소리 하면은 앞으로 가만 안 둬. 그리고 서울대학 후배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 중국은 그 큰 덩어리에 비계 덩어리밖에 없어. 각성된 자유가 없는 자이언트라고 그게 지속성이 있을 것 같아. 너희들 망해. 잘하셨네. 그렇게 정확한 얘기했네. 그래서 이제 이 자유 문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은 사실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면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기준인지 이 개념이 탑재가 되면은 간단해요. 어떤 위기도 정확한 판단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선을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고 발전이냐 퇴보가 결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가 한번 겪어야 될 제2의 자유전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네. 설립 때부터 그 전에 이미 저기 막
그 전에 조선 말에 이미 민간 차원의 한미동맹이 있었고 이제 그 45년 이후 분단 이후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냉전의 최전선에서 빛나는 자기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미국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됐고 맞아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발전을 통해서 냉전 구도를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모범 사례를 제공했다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이고요. 지금 보면 중국의 G2 중화 패권주의 내지는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을 막아낼 수 있는 전초기지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반도밖에 없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남북 한국. 그러니까 이거 놓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죠. 더욱이 한반도가 날아가 버린다. 이게 이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들어온다. 이래 버리면 미국이 일본을 제어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근데 일본이야말로 가장 잠재적으로 낯설고 위험해질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국민성이 특이하고 정치 문화가 특이해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의 지도부가 네. 일본이 벌써 한 30년 가까이 보통 국가화, 소위 국가를 정상화시키죠. 즉 미국의 기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를 하려고 온갖 소위 말하자면은 그 얕은 수들을 막 해나갔잖아요. 절대 접수 안 해요. 근데 한 번도 접수 안 해요. 아마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통령급을 미국의 국가 전략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건데 최소한 장관급 이상의 장관급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한 번도 일본의 보통 국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한 열강은 전 세계에서 역사상 일본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자 지정학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가 에치선 라인으로 해서 역 에치선으로 해서 중국의 세력권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그러려면은 일본의 무장화는 일본의 필연이에요. 핵무장은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그 컨트롤 불가가 돼버려요. 우리 뭐 많은 저 군인들 혹은 뭐 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맞아요. 한반도가 우리가 뭐 그냥 우리가 발작 뛰어서 중국의 품 안에 안겨버리면은 일본이 핵무장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붕괴되는 거야. 네, 세계에서 붕괴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걸 모르겠어요? 오케이. 트럼프가 아무리 장사꾼이라도 그거는 훨씬 더 잘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 선도하고 미국이 많은 창조적인 힘을 발휘해서 말하자면 문명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대학, 가치, 종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여기가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 무슨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무슨 연방돼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장 경제가 아닌 전체주의 블록에 들어간다. 중국 블록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그러면은 세계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핵도 없네 이러는. 핵과 핵의 충돌이 아니라 가치와 문명의 충돌까지 같이 들어가요. 이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컨트롤 불가 상황으로 들어가. 그건 한 500년 전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미국이 모르고 있다고 지금 전쟁에서 투덜투덜하는 거 너무 칭얼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선을 만들어야 될 거는 세계사의 문명의 기준을 보고 이 문명을 정말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뭐냐는 그 전선을 빨리 네. 만들어내고 거기에 합의를 하고 뭐 텃밭 뭐 이런 식으로 비방하지 말고 합의를 하고 우리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안 돼야 돼요. 지금 이 정도로 오늘 심하게 얘기한 거는 지금 한 줌 남은 이 보수 혹은 우파 자유우파 지식인들 그룹이 이렇게 서로 올챙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정말 왜 자아실현적 뭐 있잖아요. 예언.
미국 갈 거야 우리 죽어, 미국 갈 거야 우리 죽어, 아니면 우리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죽어요. 그게 아니고 미국하고 어떤 전략적인 제휴를 해서 반전체주의 전선을 만드느냐를 고민하고 구상하고 토론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한미공조 지금 한미공조.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저희는 이제 문재인 패싱시키고 저희가 이제 문재인을 패싱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패싱시켜. 문재인 패싱 586 패싱시키고 그러니까 이 정부 집권 세력이 아닌 비집권 세력이 한국 시민사회, 자유민주 시민사회. 그리고 예 그게 중심이 돼서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근데 거기에 중심이 돼서 말뚝을 평양, 베이징, 서울 이 전체주의 트라이앵글, 토탈리테리안 트라이앵글, 전체주의 트라이앵글에 대항하는 그걸 깨부수는 한미공조 반전체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겠다 하고 우리가 말뚝을 받고 이 말뚝에 그럼 이제 말뚝이 며칠 박아 있으면 아 저게 그런 말뚝이 있나 보다 하고 눈치 까면서 죄송합니다 세게 말해서 눈치 까다가 이제 거기 뭐 언론 기자도 몇 명 올 수 있는 거고 입장 선회해서 그다음 말뚝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정치인 중에 좀 머리 돌아가는 먼저 머리 깬 사람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썩어 빠진 보수 우파파리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좀 먼저 있는 깨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빠지간 서너 명 오고 좀 함량 있는 언론인들 혹은 일부 뭐 조중동의 일부 언론인들이 서너 명 오고 이래버리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말뚝 받고서 깃발 들고 이제 깨끗거리고 있는 거지. 조 교수님이랑 저랑.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 지식의 노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전체의 전망을 두고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네.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선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우리 박주표도 틀릴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전선을 새로 만들면 돼요. 근데 최소한 지금까지 나나 저나 우리 박주필의 여러 가지 추론을 보면은 뭐 대한민국은 친전체주의적 세력과 그 다음에 그 자유민주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 자유민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액체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반전체주의 왜 우리가 전체주의 블록에 합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역으로 전선을 만들어가면은 자유민주 시민의 자유민주 세력의 정치적인 그 세력의 어떤 범주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능력, 그 다음에 문명적인 수준, 또 세계적인 공조, 문명 공조 이게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혼란을 딛고 지금 혼란을 실현으로 보고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재정비가 되는 거죠. 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지향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시대나 국면에 따라서 다르니까 네. 지금 시대나 국면으로 보면은 적을 규정하면 우리가 규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적이 뭐냐? 베이징, 평양, 서울로 연결된 전체주의 삼각이에요. 맞습니다. 전체주의 삼각체제. 얘들이 한몸동이라고 제가 보기엔 이게 베이징, 평양, 서울이 여기가 적이야? 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규정되지? 딱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반전체주의 한미공조 반전체주의 통일전선이네. 네. 그게 우리네. 네. 한미공조. 그래서 오늘 이게 말뚝이 이제 정확히 바뀌기 시작하니까 지금 싸구려 우파파리 보수파리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고 계시는 기득권, 제도권 여러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이 한미공조 반전체주의 통일전선으로 오십시오. 징집령을 오늘자로 발동합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 정말 좋은 내가 경고를 하나 주겠습니다. 예. 그 러시아 최고의 문호죠. 예. 도스토옙스키가 재화를 해서 우리한테 준 교훈은 그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는 타락한 정의를 보면서 더 높이 각성됩니다. 타락한 정의라는 게 뭐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전빨들은 네. 국민들한테 사기를 쳤잖아요. 예, 예, 예. 뭐 평화다, 민족이다, 뭐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까 예.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자유 세력으로서 엉당히 문제를 오늘의 빵이 아니라 내일의 빵까지 생각해서 결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빵에 갇혀서 그저 네. 자기 이익만 쫓는 보수 우파, 자유 우파라고 파리만 하는 사람들. 예, 예, 예. 그리고 세계사의 큰 흐름을 편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혹은 외면하는 사람들. 외면하거나 감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깨어르는 것. 예, 예. 이 부분 그것도 타락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자칭 진보의 위험한 정의, 그 다음에 자칭 보수의 타락한 정의를 보면서 자유를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